네, 오늘부터는 과거형을 보실 건데요. 이제 과거형이라고 하면 타형이라고 합니다. 자, 각 품사별로 만드는 방법을 보면 이용용사는 이를 떼고요. 깠다를 붙이고 나용용사는 다 자리에 닫다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는 명사 뒤에 닫다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사는 타형으로 바꿔줍니다. 이 동사 타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동사 타형은 동사 태형이랑 만드는 방법이 같아요. 그래서 태 자리에 타를 넣어주고 대 자리에 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1그룹 중에 끝에 글자가 웃주루로 끝나면 태형은 으때였잖아요. 태 자리에 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무부는 응다. 여기 타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쿠는 이타, 구는 이다. 여기 타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스는 시다죠. 이 그룹은 루떼고 타. 다음에 수루는 시다, 쿠루는 키다가 됩니다. 먼저 시제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동사 원형을 쓰면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동사 원형을 썼을 때 이거 자꾸 현재형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 다음에 때이루형을 썼을 때가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형을 쓰면 과거가 됩니다. 이것도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이 미루 같은 경우에 미래 시제도 되지만 시제가 상관없을 때도 쓰고요. 떼이루 같은 경우에 현재지만 과거랑 미래랑 맞물려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이거는 각각의 파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간략하게 봤을 때 동사 원형은 미래, 떼이루는 현재, 타형은 과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동사 과거형에 명사가 붙었을 때 과거의 역할도 있고 상태의 역할도 있습니다. 먼저 일본어 문법에서 완료랑 과거랑 엄밀히 따지면 다른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긍정형으로 썼을 때는 결론이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본 영화라고 했을 때 어제 본 거니까 과거이면서 동작이 마무리됐으니까 완료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부정형으로 쓸 때는 완료랑 과거랑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일본어 문법에서. 근데 요거는 저희 언제 봤었냐면 마다 때이나 형 했을 때 잠깐 봤었어요. 네, 일단 이건 몰라도 돼요. 지금 여기서는 완료 과거가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한국어로 해석되시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용법이 중요한데 역에서 100m 떨어진 곳이라고 했을 때 여기 과거형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과거형이니까 어제는 100m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뭐 10m만 떨어져 있고 이럴 수 있나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태 역할로 쓰실 때는 과거형으로 쓰시는데 의미가 과거는 아니에요. 상태입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 근데 이거는 한국어도 똑같아요. 한국어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지 100m 떨어지는 곳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똑같은 용법으로 이미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게 상태용법으로 쓰이면 얼마 전에 때이루형에서도 상태용법이 있지 않았냐. 맞아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착용동사 있었죠. 착용동사로 쓸 때는 같이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 바지를 입은 사람 같은 결과죠. 착용동사는 둘 다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는 문장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카와타이토라고 할 때 이거 특이한 사람이라고 할 때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때이루형으로는 안 써요. 카와테이루이토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이거를 서술어로 쓸 때는 또 가능하거든요. 저 사람 좀 특이해 이렇게 할 때 아노이토 초토 카와테루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착용동사일 때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상태용법으로 쓰지만 문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태용법이지만 어떨 때는 타형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때이루형을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문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거 별표 100개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작문하실 때 항상 틀리는 패턴이거든요.
뭐냐면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과거형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얼핏 보면 미래형인데 왜 과거를 써? 말도 안 돼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문장의 순서상 앞문장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에는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이 두 문장을 보시면 이거 둘 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게요. 다음 달에 일본에 갈 때 가방을 살 거다 라는 의미로 쓸 때, 자, 여기는 미래형을 썼고 여기는 과거형을 썼죠. 이런 경우에는 이 앞에가 먼저입니다.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가서 가방을 산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어떻게 쓰시냐면 이걸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미래에 일어난 일이니까, 다음 달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기 미래형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뒷문장이 먼저가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 만드실 때 이 앞에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는 미래형이라고 하더라도 순서가 앞에가 먼저면 과거형을 쓰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진짜 많이 틀리는 패턴이거든요. 시대가 안 맞아 보일 수 있지만 앞문장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에 과거형을 쓰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별표 100개 정도 해주세요. 상황을 가정하고 쓰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할 때 여기 과거형을 씁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미 일어난 과거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내가 취해야 하는 행동인 거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여기 과거형 쓰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가정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이게 한국어가 똑같아요. 한국어도 이런 용법을 쓸 때 여기 과거형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긴 하지만 한국어 문법을 모르고 그냥 쓰니까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같은 용법으로 우리가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랑 맥락이 같으니까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화장실에 갇혔을 때 문 여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과거형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갇혔다라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고 그걸 가정하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실 것 같고 이게 아까 우리 세 번째 봤던 A, B 순서상 A가 먼저 일어날 때 과거형을 써야 된다. 그 용법이랑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보셔도 돼요. 그렇게 보셔도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구별을 했냐면 그 시제가 이게 꼭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갇혔을 때 이 문장 자체가 꼭 미래에 일어나라는 법도 없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라는 것 때문에 또 조금 헷갈리실까봐 분리한 거고요. 순서상 A가 먼저 일어난다 라는 맥락으로 보셔도 여기 과거형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기초에서 배우는 문법 중에 따오가 이라는 문법이 있죠. 이게 N3에서도 한 번 더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방한테 조언을 할 때 쓰는 건데 여러분이 이거를 회화를 하거나 문장을 만들 때 많이 틀려요. 왜냐면 이게 과거 시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과거 시제가 붙어야 되고 조언이란 느낌하고 과거 시제도 뭔가 맥락이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과거 시제 넣는 걸 많이 틀려요. 근데 이것도 상황 가정이라고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호우라는 게 방향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향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걸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했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방법이 있고 약을 안 먹는 게 있고 하는데 약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너가 몸이 나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 가정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 납득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타형의 용법이 익숙해지고 나시면 중고급 단계 가면 어느 순간 이게 왜 타형을 쓰는지 이해되는 순간이 와요.
그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이 상황 가정이라는 용법은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책에는 없는 거라서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메일을 몇 번 받았었는데 왜 문법을 만들어내냐, 원래 있는 문법 정석대로 가르쳐 달라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일본어 문법은 당연히 일본에서 만들죠. 근데 이거를 배우는 사람은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국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은는이가 을를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전치사랑 많이 묶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설명 방식이에요. 근데 조사랑 전치사를 묶어서 하는 설명은 일본에서 만든 일본 문법에는 당연히 설명이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일본어 문법이 다른 나라에 가서 교육을 할 때 그 나라 모국어에 맞게 설명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문법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한국어를 베이스로 하는 한국어 사고방식에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 만들어내는 표현들이 있고 새로 만들어내는 문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昨日見た映画はとても怖かった。 자, 보면 첫 번째, 이제 어제 본 영화는 무서웠다. 그죠? 어제 본 거잖아요. 어제. 지나간 일이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시면 돼요. ホテルで食べた朝食はすごく美味しかったです。 문장 전체를 보면 이미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텔에서 먹었던 조식이니까 동사 과거형으로 명사를 지금 수식해 준 거예요. 私が1週間前に書いた手紙は今日イさんに無事届いた。 네,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보면 지금 말하는 시점을 현재로 보면 지금보다 이제 도착한 거는 좀 전에 일어난 일이죠.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 도착한 편지를 쓴 거는 그거보다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쵸? 쓴 거는 일주일 전. 그래서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둘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을 써주시면 되고, 특히 여기 이렇게 명사 수식할 때 과거형 접속을 해서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 원형 쓰시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원형을 쓰시면 안 돼요. 私が田中さんに貸した本は昨日戻ってきた。 타나카 씨에게 빌려준 책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빌려줬던 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과거형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姉が作ったケーキはあまり甘くなかった。 이제 여기도 그 언니가 만든 케이크예요. 근데 이미 먹어봤죠? 먹어서 맛이 없는 걸 알았잖아요. 달지 않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과거형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昨日聞いた秘密は誰にも話しません。 네, 여기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원형은 아니지만 이걸 지금 그 정중체로 바꾼 거죠. 그래서 시제는 같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요거는 미래형이고,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건 내가 지금 시점보다 과거에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사 수식할 때 과거형으로 해주셔야 돼요. 少し休んだ兄は元気になりました。 네, 보시면 여기는 왜 타가 아니고 다죠? 이게 원형이 야스무잖아요. 그래서 누무 부로 끝나면 네, 응다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금이 들어갑니다. 実は昨日学校に来た男の人は私の父です。 네, 여기 보면 어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쿠르의 과거형은 키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명사를 지금 수식한 패턴입니다. 友達と一緒に旅行した思い出をずっと覚えている。
오모이데라고 하면 추억이란 의미의 명사예요. 그래서 친구랑 여행했던 거는 지금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여행하다, 수루의 과거형 시다에다가 접속을 한 겁니다. 先週の日曜日、百貨店で買ったトレーナーはとても高かった。 요게 트레이너예요. 직역을 하면 트레이너. 근데 일본에서는 트레이너라고 하면 맨투맨 티셔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명사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에서 산,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이니까 이게 얼핏 생각하면 시제가 현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문장을 보면 이미 복습까지 끝냈죠. 그죠?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복습했던 게 과거고, 그럼 이 뭘 복습했느냐? 오늘 배운 문법을 복습한 거잖아요.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한 거니까 이 문장보다도 더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과거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거기에 갔던 이유가 뭡니까? 가 되죠. 그래서 이쿠의 과거형은 자 보면 원래 쿠는 태형 바꿀 때 이태, 과거형으로 바꿀 땐 이타가 돼요. 근데 항상 이쿠는 예외였죠. 이쿠는 태형 바꿀 때 이때였잖아요. 그래서 과거형 바꿀 때는 이따가 됩니다. 외워주세요. 예외입니다. 시험을 보다 할 때 미루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우케루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본 딸, 무스메가 딸입니다. 이것도 어제 공부한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래서 공부하다의 과거형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昨日見た映画はとても怖かった。昨日見た映画はとても怖かった。ホテルで食べた朝食はすごく美味しかったです。ホテルで食べた朝食はすごく美味しかったです。私が1週間前に書いた手紙は今日、イさんに無事届いた。私が1週間前に書いた手紙は今日、イさんに無事届いた。私が田中さんに貸した本は昨日戻ってきた。私が田中さんに貸した本は昨日戻ってきた。姉が作ったケーキはあまり甘くなかった。姉が作ったケーキはあまり甘くなかった。昨日聞いた秘密は誰にも話しません。昨日聞いた秘密は誰にも話しません。少し休んだ兄は元気になりました。少し休んだ兄は元気になりました。実は昨日学校に来た男の人は私の父です。実は昨日学校に来た男の人は私の父です。友達と一緒に旅行した思い出をずっと覚えている。友達と一緒に旅行した思い出をずっと覚えている。今日、授業で習った文法をもう一度復習しました。今日、授業で習った文法をもう一度復習しました。先週の日曜日、百貨店で買ったトレーナーはとても高かった。先週の日曜日、百貨店で買ったトレーナーはとても高かった。そこに行った理由は何ですか？そこに行った理由は何ですか？テストを受けた娘は表情が明るかった。テストを受けた娘は表情が明るかった。昨日勉強した時間は全部で3時間でした。昨日勉強した時間は全部で3時間でした。